안녕하십니까. 취미로 유튜브 하는 남자 정곰입니다. 취미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매일 출근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끔 불규칙하게 하루씩 빠지는 경우가 좀 생겨요. 회사라는 게 야근도 할 수 있고 많은 업무량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늘 빼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이제 라이젠 실험실입니다. 오늘 라이젠 실험실 3화에 접어들었는데요. 라이젠 실험실 3화에서 다룰 내용 무엇이냐? 바로 저희 회사에는 이제 최근에 구매를 한 맥 프로가 있습니다. 맥 프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은색 타워형 케이스가 아닌 그 2014년도에 완전 리뉴얼된 원통 형태의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원통 형태의 본체는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 우주의 쓰레기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독특하게 생긴 모양의 PC죠.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을 좀 보자면, 자, 요렇게 삼각형 판이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판이 제작이 되면 여기에 기판이 하나가 붙게 되고 이쪽에 기판이 붙고 이쪽에 기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쿨링, 그 뭐라 그러죠? 쿨링 되는 우리가 초코파이라고 불리우는 그 써멀 그 구조물이 붙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게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통형으로 세로로 서게 되고, 이 기판들이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이 기판 있죠? 요 기판. 이 기판들이 그 삼각형 하우징, 그 틀 안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가 되고, 뭐 요거는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한쪽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주로 붙게 되고, 한쪽은 뭐 하드디스크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기판 제품들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제품이 이렇게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 우주의 쓰레기통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우주의 쓰레기통이 완성이 됩니다. 썬더볼트 단자를 6개나 갖고 있고, 이더넷 단자 2개, 그리고 USB 단자 4개, 그리고 이제 스피커 라인, 그리고 헤드폰 라인, 그리고 HDMI 출력 단자와 전원 버튼, 그리고 전원 케이블 많이 딸랑 있는 요런 본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쪽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 나오게 돼 있고, 바닥에 보이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하단부에 보이는 요 동그란 쪽으로 이제 흡기가 이루어집니다. 흡기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쿨링을 해주는 그런 순환 구조로 되게 되죠. 이 맥을, 회사에 있는 이 맥을 제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온 건 아니죠. 가져오면 안 되지. 회사 걸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남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맥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양을 한번 봐야 됩니다. APPLE-KR. 네,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레드를 지금 광고하고 있죠. 맥 프로를 볼 겁니다. 곧 있으면 맥 프로가 리뉴얼 된다고 하죠. 제품 사양을 좀 먼저 볼까요? 크기, 뭐, 6코어, 8코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코어는 3.5GHz고요. 인텔 제온 코어가 들어갑니다. L2 캐시에서 3.9까지 터보 부스트가 되는 3.0 8코어 프로세서죠. 옥타코어입니다. 옥타코어고, 이제 2.7 12코어 프로세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코어 버전이 있고 8코어 버전, 8개 코어 버전이 있습니다. 제온 코어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주로 장착이 되는 프로세서죠. 그리고 이제 2개의 AMD FirePro D500 그래픽 프로세서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3기가의 DDR5 VRAM이 장착이 되어 있죠. 5코어 디스플레이를 3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6대의 썬더볼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의외로 좀 적게 구성이 되어 있죠. 256GB. 광학 디지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수 탑재되어 있고, 제가 저희 회사에 있는 버전은 CTO 버전으로 일부 항목이 업그레이드 된 항목입니다. 16기가가 아닌 64기가가 탑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이제 성능을 좀 우선시하면서 16GB가 아닌 64GB를 탑재한 6코어의 맥프로입니다. 이 맥프로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콤플레이어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험을 시작했어요. 실험은 이제 시네벤치로 가동을 했고요. 시네벤치 R15입니다. 네, 요거는 뭐 시네마 4D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벤치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픈GL 테스트예요. 이렇게 3D 영상 하나를 렌더링 이제 뭐 플레이를 한번 시켜봐서 초당 몇 프레임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주요 목적이었죠. 주요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달려가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영상을 찍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와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네, 초당 70프레임, 네, 70프레임을 구현을 해낸 네,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꽤 높죠. 지금 뭐 4코어의 8스레드를 가진 쿼드로 K4000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MD 라데온에서 나온 파이어 프로 D500 이게 듀얼로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CPU 성능을 좀 볼까요? 인텔 제온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 3D 화면을 하나를 온전히 렌더링을 하면서 그 성능을 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점수로 매겨집니다. 점수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소리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중요한 거니까. 네, 생각보다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뒤에서 저희 회사 직원이 살짝 출연을 했는데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점수로 표시가 되게 되죠. 자, 끝났습니다. 925CB라는 점수가 나타났어요. 네, 최종 결과로는 이제 이렇게 근데 예상외로 CPU 성능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컴페어하는 버전들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12코어에 24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2.66GHz 인텔 제온의 CPU X5650 버전이 최상위 1279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이 6코어를 가진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3.3GHz 인텔 코어 i7 3930K CPU. 얘 좀 옛날 버전인가 봐요. 리스트에 그렇게 뭐 최신 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096점 그리고 3등으로 925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대략의 어떤 좀 비교의 수준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 CPU, 예전에 쓰던 컴퓨터의 CPU 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뭐 비교는 좀 하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 컴퓨터를 봐야 됩니다. 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어느 정도의 네, 능력을 발휘할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시네벤치 R15 나왔죠? 64비트 윈도우즈. 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돌렸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요 테스트 항목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캡처를 눌러서.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당 프레임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run! 출동! 네, 프리페어 준비 중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벤치 결과, 네, 79.55 프레임 퍼 세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비교해봤던 맥북 프로의 테스트 결과는 네, 70.97 프레임이었네요. 네, 70.97 프레임을 기록을 했고요. 무려 거의 10프레임에 가까운 프레임 수가 더 나오게 된 거죠. 네. 일단 좀 화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봤다가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자, 이제 CPU 검사를 해봅시다. CPU에 대한 테스트죠. 아주 빠르게 작업을 처리하고 있어요. 네. 1510점, 1510CB를 욕한 거 아닙니다. 1510CB라는 수치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 그냥 압승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925점보다 거의 한 6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1.6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워크스테이션, 지금 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의 가격은 대략 625만원가량 됩니다. 물론 일체형과 많은 지금 최적화와
그런 어떤 생산 공정에서의 어떤 장점, 그리고 그 PC가 가지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맞춘 이제 230만원짜리 컴퓨터가 그 컴퓨터보다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진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라이젠의 압승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제가 했던 고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좋고요. 네, 어찌됐든 라이젠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요런 어떤 그런 벤치마크나 테스트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라이젠, 정말 라이젠의 팬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이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AMD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AMD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버클럭을 자유자재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프리셋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뭐 이제 3.8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클럭 속도 3.8GHz, 뭐 온도 30도 뭐 이렇게 설정이 되죠. 오버클럭이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 보시게 되면 정보 사이트에 여기에 3.79GHz로 표시가 되고 있죠. AMD Ryzen 7 1700 8코어 프로세서 3.79GHz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묘한 게 이 라이젠 마스터, 이제 라이젠 마스터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게 되면 요게 고정이 안 됩니다. 3.79가 고정이 안 돼서 뭐라 그럴까요? 요 수치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3.0으로 표시가 되는데 프로세서는 3.8로 돌아가고 있고 재부팅을 하면 다시 3.0으로 되돌아가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저희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채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버클럭 할 거면 이대로 한번 따라해봐라 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어요. 작은 화면으로 확인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 제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게 되면 오버클럭 가이드를 이렇게 달아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화면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시게 되면 에이수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X370 크로스에어 버전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가이드를 다 주셨어요.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바이오스 세팅 이렇게 잡아라, 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바꾼 거는 국민 오버 3.8GHz로 잡았고, 램은 DDR 램은 이게 오버클럭이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인가 봐요. 요거 요대로 했더니 자꾸 다운되고 이게 부팅이 안 되고 블랙 화면이 자꾸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RM 전압, 뭐 고클럭 램 이런 것들은 램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CPU 램만 이제 적용을 해서 CPU 오버클럭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되게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뭐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덕분에 이제 아주 잘 성공적으로 오버클럭이 진행이 돼서 이제 적용까지 진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거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고, 사실은 처음에 이대로 따라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자꾸 다운되고 그래서 바이오스 초기화시키고 이랬는데, 바이오스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본 결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PC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죠.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를 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맥북 프로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나온 버전을 지금까지도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고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리뉴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표회장 가보면 막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좀 통통하신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막 연설을 막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에 집중하느라고 맥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맥은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얘네들이 열심을 다해서 좀 맥도 발전을 시키고 있고 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맥도 앞으로도 쭉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버전 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애플바로서 맥을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튼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치고요. 라이젠에서 좀 괴물 같은 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맥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를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예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좀 제가 이렇게 공언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까지 한 4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이게 왜 집을 비우냐면,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파타야로 갑니다. 파타야로 가게 돼서 좀 힘든 일정이 될 것 같아요. 휴양지로 가니까 재밌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빡센 일정을 보내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유시간이 아마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좀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4일 동안 이제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어렵게 됐으니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기획물을 다루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이제 라이젠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 이 라이젠의 성능을 10%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종류의 4가지 종류의 게임을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내일 이루어질 게임 생방송은 내일 생방송은 게임 방송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강렬한 게임들을 좀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바로 다음 회에 진행할 게임 리뷰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요즘 좀 핫한 게임이죠. 아직 개발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을 한번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구매도 해놨고 이렇게 실행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몇 분이 되시던 일단 공개적인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좀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오버워치도 아마 한 축이 될 거고 매일 이렇게 오픈되는 그 컨텐츠 중에 오버워치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디아블로, 그리고 이제 주머니 사정 허락하는 하나 혹은 2개의 게임을 추가로 더 해서 다음 일주일간을 계속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언젠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해서 전곰이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